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쓰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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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일과를 잘 굴리시기 바랍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예불성으로 예불을 하고 원노트를 쓰고 감사노트를 쓰고 원노트 감사노트 쓰시죠? 네. 누가 쓴다? 내가. 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내가 쓰지요.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내가 바로 하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씁니다. 그리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내가 축원을 하고 내가 아침 저녁에 앉고 그리고 모습공식과 새말기를 잘 굴립니다. 21일 정진 오늘이 9일째입니다. 결사 221일째이고 전법합시다. 잠깐만요. 말을 하니까 덥네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고 실제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것을 제가 그냥 글로 해서 보낸 건데 오늘은 고통을 느낀다. 우리가 고통을 느껴요. 심적으로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것이고 고통이라고 하면 관계에서 일어나는 고통 뭐 그게 심적인 것에 해당이 되겠죠.
또 여러 사건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인데 그 고통 그 자체는 고통을 느끼는 그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고통이 없단 말이죠. 이거 그 사람 이해되십니까? 네. 고통을 느끼는 그 자리에는 고통이 없어. 고통이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지요. 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일으키는 자리에는 고통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 비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고통, 내가 심적으로도 고통이 일어나고 육체적으로 참 아픈 거 진짜 못 견디죠, 우리가. 그랬을 때 이 고통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것이 빈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고통에서 해방이 되는 것, 그거단 말이죠. 그러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 자체는 두려움이 없으며,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움도 여러 가지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그죠? 또 이것이 잘 될까, 또 어떤 거는 또 우리 또 부모 같은 경우에는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아이들이 또 혹시 나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 이는 그 두려움이 전부 많단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의 그 기저에는 내가 잘 되고 싶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되고 싶다는 것이 딱 겉으로 나타날 때는 포장이 딱 돼가지고 두려움으로 나타나, 또는 불안으로 나타나, 그것이 또는 슬픔으로 나타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심하면 그것이 병이 되지요. 병이 돼서 증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기저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딱 일어날 때 보면 내가 잘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수록 반작용으로 그것이 더 집착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놓아버리면 이것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을 없애려고 하면 더 반작용을 일으키죠. 더 반작용을 일으키죠. 왜? 저 밑에는 잘 되고 싶거든. 근데 이거를 잘 되고 싶다는 그 말하자면 반대의 반사작용으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지? 없앤다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만,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이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담담하게. 예. 근데 담담하게, 그렇죠. 결국은 담담하게 되는 거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두려움이 일어나면, 두려움이 일어나는 동시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일어나면 이게 변하고 헛것이지라고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일어나는 동시에 더 예민해지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확연히 알아차릴 순간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꾸준히 이 공부를 해나가다가 보면, 그러면 그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거를 봐버리면, 이런 이유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일어나는 그것의 바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리는, 그것 자체는 두려움이 없다. 바탕. 두려움이 일으키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두려움이 없지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습을 낮춰, 이런 몸 모습을 낮추는 거나 이 한 생각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나 똑같은 이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 두려움을 없애려고 해. 그건 없애는 것이 아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면 거기다 또 고리를 걸어서 또 다른 인연과 조건으로
다른 모양으로 또 나타나거든. 이건 우리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면 그것 자체로서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이것이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요렇게만 관찰만 하라는 거죠. 관찰을 하면 그것이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질 것인데 그것을 조작을 해버려. 요것을 내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고리를 탁 걸어버려. 왜? 잘 돼야 되겠다는 것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있는 동시에 탁 걸어버립니다. 이게 거는 줄도 모르고 걸어버려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이것을 고리를 걸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 이게 자꾸만 변한다고 것이다를 하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리만 걸지만 말으라. 고리만 걸지 말고 내두든지, 안 그러면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라고 알든지. 그래서 가만히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냅두라. 거기에 막 휩쓸리지 말고. 그 다음에 긴장을 느낀다. 우리가 긴장을 하지요. 저도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면 긴장을 느끼는 그 자체에는 긴장이 없어요. 그런데 긴장이라는 인연과 조건을 만나면 그 모양이 드러나요. 그 긴장이라는 그것이 드러나는데 그 긴장도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으니까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는 걸 내가 알 때 긴장해서 해소가 되는데 그 밑에 고통, 두려움, 긴장을 피하려고 조작하는다. 고통, 두려움, 긴장하는 걸 내가 이걸 긴장을 안 해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고통에서 해방이 돼야 되겠다. 고통스럽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작이에요. 긴장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긴장이 안 되는, 그 긴장이 더 돼요. 그렇죠? 긴장이 딱 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안 그러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예교가 아주 좋은 예였죠. 헤어 디자이너 실습 시험을 하러 갔는데, 그 시험관들이 막 이렇게 옆에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파마를 말 수가 없었대. 손이 떨려서. 그래가지고 이걸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자꾸 하니까 탁 마음이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가라앉으면서 파마를 말고 있는 자기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10분, 평소에 연습하는 것보다 10분 더 일찍 했다는 거예요. 가위 또 이제 커트를 하는데, 커트도 가위를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 손이 떨려서. 이게. 그럴 때,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안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죠. 지금 인턴도. 그래서 고통, 두려움, 긴장을 피하려고 조작을 하지 마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비었다라고 하지요. 헛것이고 환이고 텅 비었다는 것을 잘 관찰만 하라. 왜 관찰한다고 막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이것이 빈 것이구나.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요거를 잘 관찰해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 해결점이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요. 우리 요새 아나 어른이나 굉장히 정신적으로, 정신과적인 증상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와 있다고, 지금 현재로. 그렇죠? 우울증이다, 뭐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울증에서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해. 그러면 거기다 고리를 자꾸만 더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잘 관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심리 상담사들이 하는 역할이, 이 사람이 자기의 증상을 잘 관찰하도록 도와주는 선생이죠. 그분들이 이거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하게끔 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이 참 얽매일 수 없는 것에 내가 매여서 이렇게 내가 헷갈리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아 주는 거지요. 그게 또는 약물을 좀 써서 기능적으로 좀 많이 해소를 해주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을 느끼는 그것 자체는 고통이 없으며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 자체는 두려움이 없으며 긴장을 느끼는 그것 자체는 긴장이 없다. 고통, 두려움, 긴장을 피하려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잘 관찰하는 것이 문제 해결점이다.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요점이 딱 파악돼야 해결이 되거든. 이것이 요점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어난 모든 상대성은 가짜구나 이거죠. 가짜구나. 이것이 환이구나. 이것이 문제 해결점이죠. 요점이죠. 요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모습공식하고 새말기를 이 부처님 공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생활이 공부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대로 발현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자꾸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해야지 공부 따로 이것 따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중냄비, 그 다음에 또 경전에 많이 나오죠. 파도, 또 거울에 상이 비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디 파도도 일어났다 꺼졌다. 그렇지만 물이지. 중냄비도 끓고 사라져. 그래도 죽이지. 그 본래 재질은 죽이지. 또 거울도 어떻게? 거울이 투명해. 텅 비어 있어. 어느 놈이 와도 다 비춰. 그러니까 잘난 놈도 비추고 못난 놈도 비추고 비추는데 비추는 그거는 성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치는 상은 자꾸 일어났다 꺼졌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모습들을 무엇을 하려고 버리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면 전부 조작이라는 거예요. 조작이라. 그것을 가만히 잘 관찰을 한다. 이거 머리에 꼭 넣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모습공식 하는 것도 잘 관찰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지혜 있는 방편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변한다 헛것이다 해서 뭘 조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나요?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꾸준히 이렇게 해보면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조건 지어진 입처에 있는가 요거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내 지금 하는 말 이해하시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색깔을 잘 보려면 투명한 안경을 끼어야 잘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모양도 색깔도 잘 볼 수가 있는데 빨간 안경 낀 사람이 투명한 안경 낀 사람 보고 자꾸만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게 틀린 거지요. 그 사람은 빨간 안경 낀 그 입처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있다. 또 렌즈도 꾸불꾸불하게 볼 수 있는 렌즈를 끼고서는 모든 사물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이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이고 꾸불꾸불하게 보여요. 아까 망막 얘기하셨죠? 망막이 고장이 났어. 망막이 고장이 나니까 보통 사람들은 용다리 엄청난 큰 트럭으로 보여. 망막이 고장이 났으니까. 그럼 어찌해야 되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망막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걸 고치려면 망막을 고치러 가는 거죠. 그런데 빡빡 우긴단 말이지. 용달 보고 자꾸 큰 트럭이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조작을 하지 않겠다. 왜? 그것이 본래 환이거든. 환이니까 조작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몸뚱이 내다 하고
있는 자리에서 온갖 짓을 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미 입처가 달라버렸다니까. 이미 입처가 제한되어 있다니, 조건 지어져 버렸다니까 이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는 못 봐. 내가 이미 빨간 안경 끼고 있는데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있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그대로 두고서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다 라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저께도 우리 어저께도 설명을 했죠. 이게 지금 평평한 곳이라 똑같은 거예요. 중냄비나 파도나 뭐 거울이나 똑같아.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딱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이거는 뭘? 몸 내다 하는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려. 그러면 여기 안이 딱 되고 여기 밖이 돼. 이거 고사님. 네. 원래 안과 밖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었어요. 안과 밖이 왜 생겼나요? 안과 밖이 왜 생겼나요? 이거 그려서 이 동그라미를 그려버려서 안과 밖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내야, 중냄비야, 물이야, 허공이야, 거울이야, 내인데 여기다가 몸뚱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거 참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얘는 괜찮은 얘기입니다. 몸뚱이 나다 라고 하는 순간 무엇을 끊느냐? 손을 딱 이렇게 끊는 거예요. 몸뚱이 나다 하면 이미 선을 끊는 거라. 본래 나는 그냥 여기로 허공이요. 그냥 허공인데 몸뚱이 나다 라고 하면은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면 몸뚱이 이꼴 나 하고 나 아닌 것 하고 딱 상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몸뚱이가 나다라는 경계를 지어놓고 전부 상대를 해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없어. 주체와 객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 선을 끊는 동시에 주관이 딱 생겨버려요. 이거를 평소에도 늘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좋다라는 이거를 딱 경계를 세우면 하면은 싫다가 여기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이 본래 좋다와 싫다가 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좋다와 싫다의 앞서식이거든, 이 바닥은. 근데 요거를 좋다라는 하나를 딱 그려버리면 싫다가 생겨버려요. 그 좋다의 그 안쪽에는 뭐냐? 나라는 것이 있다. 나라는 것이 없으면 좋다 싫다가 기준점이 없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이 뭐냐? 이건 나라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거였어. 이 바닥이었어. 텅 빈 바닥이었는데 딱 이렇게 손을 닦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몸뚱이가 내다 하고 생각하는 줄도 몰랐어. 나는. 그런데 여기 또 이제 보림선언에 오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라 하거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럼 여기 숨구멍이 조금 트여. 그럼 얘하고 길이 조금 트. 길이 조금 나. 그런데 그냥 누가 내를 한 자리 딱 때렸어. 그럼 이거 딱 막혀버려. 열받거든. 예. 몸뚱이 내 딱 돌아가 버려. 그러다가 또 선언에 딱 와. 선언에 오면 또 어쩌냐까지 주말 정진을 딱 하면 막 법문도 듣고 막 잠 오는 거 참고 막 도반들 얼굴 보고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저절로. 그러면 구멍이 2개 딱 났어. 근데 집에 가니까 어쩌고저쩌고 또 회사 가니까 어쩌고저쩌고 또 딱 막혀.
이거를 우리가 수없이 어떤 분은 저기 누구야? 육조 대사님 같은 분은 업무소지 딱 듣고는 몸뚱이 나다해서 순식간에 이 경계를 허물어버린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5조지요. 5조 대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5조 대사님과 나는 생긴 거는 다르다 이거예요. 생긴 거는 다른데 성품은 하나 아닙니까? 이렇게 그거는 왜냐면 5조 대사님이 어쩌고저쩌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몸뚱이 나다해서 이것이 순식간에 탁 없어진 그런 분이라 지금 그죠? 그러면은 이 몸뚱이 누가 만들었나요? 순내 분별심으로 만들죠. 분별심으로 만들죠. 그럼 이 경계를 없애는 것도 누가 없애야 돼요? 내가 없애요. 근데 이거를 자꾸 없는 데 가서 찾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자꾸 뿔이 나지요. 막 온갖 짓을 다 해, 여기다가. 막 온갖 짓을 다 해. 그러니까 자꾸만 더 이게 달라붙어. 막 그거 돼지바에 뭐 토핑 많이 얹은 것처럼 이게 해결점이 안 나.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때려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자꾸 해야만 해결이 나는 것처럼 착각을 해.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린 건 누가 그렸어? 내가 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렸으니까 내가 이걸 지울 수 있어요. 뭐만 하면 요 경계선이라는 요것이 몸뚱이에 달라붙어 있거든. 이 경계선은 어디에 달라붙어 있나? 몸뚱이가 내다 하는데 달라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자꾸 이거를 어디다가 일상생활에서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면 나와 너가 자꾸 허물어지지요. 경계가. 탐진치가 자꾸만 허물어지지요. 아주 작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나다 너다 그 집에 가서도 가만히 봐. 애들이거나 엄마 아빠거나 엄마 아빠도 다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는 하나지. 그 바탕이 하나지. 또 성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성 나는 것도 몸뚱이가 나다 하는 데서 내가 성을 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성 나는 것도 다 인연과 조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도 다 변하고 할 것이구나. 자꾸 연습을 해. 자꾸 연습을 해. 그러면 자 그만 이것이 뚫려.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뚫리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만나는 길이 훨 많아진다는 거예요. 만나는 길이 자꾸 뚫려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뚫리는 것도 제가 그때 얘기했죠. 30에서 40% 정도만 가면 어떻게 돼? 이 뚝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무너질 것 같지만 워낙 구멍이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요. 그냥 어느 순간에 길을 딱 가다가 저기 자동차 소리가 빵 났어. 빵 나는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경계가. 그렇게 돼. 그것을 뭐라고 하냐? 개합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요래 지금 되는 것은 푸른 하늘 봤다가 또 다치고 푸른 하늘 또 좀 봤다가 다치고 매 이런 순간이라 지금 조금 봤는데 그럴듯한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봤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자꾸만. 근데 그것이 수없이 반복이 자꾸 되면 나중에는 뚫리겠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어디에서 얘가 경계가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쳐놨다가 내가 이것을 사그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거나 버리거나 하면 안 되겠죠. 나에게서 해야 되겠죠. 지금 나에게서. 그래서 나에게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만 이대로잖아요. 이만 이대로잖아요. 지금. 그러면 좋다는 어디 가는 거예요? 좋다는 것도 어디에서 나와요?
나라는 그 기준 하에서 좋다가 나오겠지요. 네. 마음이. 네. 왜? 색수상 행식의 색이 몸이에요. 수상 행식이 마음이에요. 그죠? 이 수상 행식 좋다 나쁘다는 것이 어디서 나와? 색에서 나요. 육근이 없으면 육근과 육진이 만나야 하는 것이거든. 네. 그 수가 색수 할 때 수가. 네. 근데 육근이 없으면 육진이 어디 가서 들러붙을 거야? 우리 세상 하면 나는 공부를 굉장히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도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그럼 좋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이게 육근이잖아요. 네. 육근 빼면은 세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을 해보라고. 육근 빼면 산다고 할 수 있나요? 어찌 생각해? 다 육근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요. 육근이 생기면은 상대적으로 아까 지금 말했던 육근이 생기면 진이 상대가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촉이 일어나요. 수가 일어나요. 수가 이건 동시상형으로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육근이 이미 있다는 거는 내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호불호가 생겨버려요. 내가 없으면 호불호가 생기나요? 어떻게 생각? 이건 불교 공부니까 어쩐다 이렇게 벙벙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각고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 눈으로. 그러면 좋다 나쁘다 되나요? 이건 예쁘다 밉다 이거 되나요? 또 귀에도 이 소리가 거슬린다 안 좋다 이게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 육근의 작용이에요. 육근을 놔버리면 다 경계가 사라지게 돼 있다고. 사라진다는 것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의 기준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육근과 동시에 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목석끝이 되라는 말과 그 말 아니죠. 좋다 나쁘다의 좋다 싫다의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냐? 나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좋다라는 것이 있고 싫다라는 것이 일어나. 그러면 나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좋다 싫다가 사라지겠죠. 좋다 싫다라는 것도 무엇이 된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이다. 모든 우리의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자는 거죠. 그래서 금방 이거 이해되시죠? 나 아닌 거, 안과 밥. 괜히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경계, 무엇에 의해서? 육근으로 딱 보고 이 몸뚱이는 내고 니는 네 몸뚱이네. 이 나완으로 딱 갈라버려. 이거를 뭐예요? 모습에 머문다라고 하는 경계에 다 찔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요것이 상대성이 진짜네. 이렇게 딱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여기를 딱 치는 거예요. 이것을 허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본래 있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짓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경계에다 내가 도끼로 찍는다든지 불로 지진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본래 없었던 거잖아. 이거를 안 읽었고 잘 이해되나요? 그러면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풀리는 건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좋은 걸 풀리려면 저서 어떻게 풀려요? 좋다 싫다라는 것은 좋다 싫다의 이 바탕자리. 이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좋다라는 것도 풀리고 싫다라는 것도 풀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좋다 하면 좋다는데 쏙 들어앉고 싫다 하면 싫다는데 쏙 들어앉아. 그런데 좋다와 싫다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불리는 거예요. 좋다라는 것이 자체성이 있나요? 실체가 있나요? 없어요. 왜? 좋다라는 건 지 혼자서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좋다는 어디에다가 붙어야 된다? 나라는 기준에 붙어야 된다. 또는 육군에 붙어야 된다. 일각과사님 이해되나요? 이 점이? 그 침울계 네. 있잖아요. 쏠려보잖아요. 네. 쏠리지 마라. 쏠리면 쏠려서지 말고 불리다고. 그렇죠. 쏠린다는 것은 뭐야? 거기. 이것이 진짜 내다. 몸뚱이가 진짜 내다 하는 거는 쏠리는 거죠. 네. 내가 진짜 내니까 니도 진짜 내지. 네. 내가 가짜 내면 니도 가짜 내지.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뭐 전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나에게서 시작이 돼. 나 중에서도 어떤 나? 몸뚱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뚱이에 뭐가 붙어있다? 육근이 다 붙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생활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다 그 접점을 계속 본인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고? 125. 자, 어저께 우리 읽었으니까 일단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고 할까? 본문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예, 본문 한번 읽읍시다. 번역해 놓은 거 시작. 내가 이스마엘에게 나아가 문병하여라고 시작하사 그러나는 사례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을 감당치 못하게 하리라. 어떠로서인 나가실까 두루두루 생각하오니 제가 옛적에 큰 숲속의 한 나무 밑에서 모든 신약 비두를 위하여 법을 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유마일이 와서 저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저 문하야 먼저 마땅히 정에 들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관한 연후에 법을 설할지언정 더러운 고기로서 보배 그릇에 담지 말지니라. 마땅히 이 비두들의 마음에 여기는 바를 가르치니 위로서 수정과 같다 하지 말지니라. 내가 능히 중생의 근원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주제에 소송으로서 피치지 말지니 그들은 스스로 부스러미 여건을 상처를 내지 말지니라. 큰 돌을 해하고자 던진데 지름길을 보이지 말지니 큰 바다로서 소갈자국에 넣으려 하지 말지며 햇볕으로서 개통을 벌레와 같이 하지 말지니라. 누나야 이 기구는 벌써 대승심을 내었으나 중간에 이 뜻을 잊었거늘 어떻게 소승법으로서 가르쳐 인도하나요? 내가 소승을 하나니 지혜가 미천함이 오히려 소경과 같아서 능히 일체 중생의 근기를 불하고 무능을 분별하지 못하리라 하시었습니다. 이때 유마일이 곧 삼매에 들어서 이 비구로 하여금 스스로 수명을 알게 하시더니 일찍 500천리 초소에 무덕의 근본을 심어서 안욕 따라 삼략삼도리로 해양하였던지라. 즉시에 활용하여 지자 되돌려 본래의 마음을 얻어쌌고 이에 모든 비구가 머리를 주하려 유마일의 발에 절하거늘 때에 유마일이 법을 설함으로 인하여 안욕 따라 삼략삼도리로 하여금 다시
다시는 물러나지 않게 하였나이다. 제가 생각하건대 성문은 사람의 근기를 관하지 못하니 응당 법도 쌓지 말아야 할 것이기에 이런 까닭으로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네, 강넘버죠. 불법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을 사실대로 행함을 이름이라 하겠다. 사실이 뭐냐는 거죠. 사실이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습이 가짜야. 상대성은 가짜다. 그래서 이 모습을 누가 굴리느냐?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이 바탕 자리가 이 모든 중냄비 생각해보면 알지요? 파도 생각해보면 알아요. 모든 파도가 일어났다 꺼졌다고 하지만 또 죽이 끓고 하지만 그 바탕은 죽이고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 자리가 굴려. 그런데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야. 둘이 안 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텅 비어야 돼. 절대성도 실체가 있고 상대성도 실체가 있으면 두 개가 못 만나.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 공성이면서 가짜. 그 다음에 절대성은 실체면서 텅 비어 있어. 다 공성이에요. 다 공성이 두 개 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절대성과 상대성.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그렇게 된.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을 사실대로 행함을 이름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법을 말함이란,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제가 법문을 하고 있죠. 이 법을 말함이란 뒤바뀐 인생관을 사실대로 되잡아 세워서 까마득한 우주관을 사실대로 밝혀주는데 그 본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설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뒤바뀌어 있어. 몸뚱이가 내다. 모습이 진짜다. 모습이 항상하다. 모습에 머물 수 있다. 그러고 절대성 자리는 몰라.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상대성을 미화만 하려고 하지 말고 법을 설한다는 것은 본래 면목을 절대성 자리를 되밟혀 주는 것. 그렇게 해서 너는 바로 부처야. 너는 누리의 주인공이야. 너는 본래 이 바탕자리야. 너는 본래 물이야. 너는 본래 죽냄비야. 요것을 가르쳐줄 사실대로 밝혀주는데 그 본회가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러히 화려하고 장엄한 절대의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고 상대성인 관념론에서 흘러나오는 착상설법만을 되풀이한다면 이 말이 이러히 화려하고 장엄한 절대의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텅 비었어. 공적 영지, 공적 영지하니까 어떻게 텅 비었는데 온갖 인연과 조건만 응하면은 그냥 일어나 모습이. 그러니까 화려하고 장엄하다는 거, 이것이. 그렇죠? 이 본래 이 우주법계가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나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여기만 해도 사람이 몇 명이에요? 다 인연과 조건은 화려하고 장엄한 절대의 사실을 사실대로 모르고 상대성인 관념론, 그러니까 관념이다 무슨 모든 것이 다 상대성이죠. 그렇죠? 상대적이죠. 그런 것이 상대성인 관념론에서 흘러나오는 착상설법에 모습에 붙인, 모습에 붙인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쏠린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습에 붙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모습에 붙이면 둘러본다. 그렇지. 둘러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박수 한번 칩시다. 착상설법이라는 것은 이거 보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모습에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안과 밖을 딱 나눠버리잖아. 몸뚱이가 나다 하는 순간 안과 밖을 나눠버려. 나와 나 아닌 걸 나눠. 이건 바로 둘이 된다. 착상설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둘로 본다는 뜻이에요. 상대적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변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밝다, 어둡다, 부처다, 중생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양변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크다, 작다, 옳다, 그르다, 그 말이 모습에 붙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각거사가 딱 알았네. 그래서 모습놀이라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 둘로 보는 게 모습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모습놀이는 무조건 둘로 보는 거예요. 왜? 모습은 상대적이거든요. 절대라는 것은 하나도 상대되는 것이 없는 것이 절대거든요. 상대라는 것은 늘 양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둘로 보는 겁니다. 가석할손, 애석하다. 이 말은 몹시 아깝다. 가석이라는 것이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본래의 참 보배는 잊어버리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짓 보배에만 눈독을 들이게 하는 짓거리니 단연 외도요 천연 사도인지라. 인생 문제를 사실대로 알리고 사실대로 행하는 최상승 도리의 설법과는 그 거리가 천만이라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성 속에서만 논다 이 말이죠. 맹 둘러본다는 거야. 그 둘의 앞서식인 바탕은 모른다는 거야. 둘러봐도 어떻게 봐야 된다? 묘용의 도리로 보는 것이지,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묘용의 도리로 보면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안다는 건 하나의 도리를 안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겁니다. 착상설법은 이승도리다. 이승도리가 그림자라면 상승도리는 형체이다. 형체를 버리고 그림자만을 찾으려 하는 짓은 소리를 버리고 메아리만을 구하려는 우인의 행위니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자기 보배를 버리고 남의 보배를 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설법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우선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안다. 이렇게 돼 있대요. 무정설법이 뭐예요? 무정설법. 무정설법. 무정설법이 뭘까? 자, 무정설법. 자, 한번 보죠. 지금 내가 무정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진정식 말해봐라. 타이어 구멍에 따라 소리가 다 다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모습을 똑같은 소리는 소리인데, 이게 소리라고 다 만날 수 있는데, 칠판 두드리는 소리하고 내 손뼉 두드리는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다 달라요. 산이 일어나고 물이 흘러가고 구름이 있고 나무가 일어나고. 무정설법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지? 무정설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 몸뚱이잖아. 몸뚱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해서 자라서 해서 가버리잖아. 무정설법 아닙니까? 어때요? 지금 이렇게 걷는 것도 무정설법이에요. 이건 무정물이에요. 몸뚱이. 무정물이라서 변하는 도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세상을 무정이라는 건 다른 말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정, 모습.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도 설법하는 것이고, 또 바람이 불어서 설법하는 것이고, 또 나쁜 짓 하면 나쁘게 되는 것도 설법이고, 좋은 짓 하면 좋게 되는 것도 설법이고. 그래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이 무정, 모습이죠. 이 모습이 전부 변하는 도리, 변하고 헛것인 도리를 다 법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둡고 사람이 재밌죠? 네. 무정설법. 법을 설한 사람이 무정설법 모르면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무정설법은 다른 말로 하면 묘용이에요. 묘용이라고. 변하지 않는 것의 바탕자리의 묘용이라고. 그렇게 해서 잘 분리자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둘이 아니면은, 하나가 아니면 잘 분리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못 만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이 무정설법이다. 지금, 우리 일각거사님이 일심행이 말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뭐예요? 그럼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몸뚱이를 통해서 지금 막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똥 누러 가는 것도 다 설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살아가는 것이 설법 아닌 거 있나요? 다 설법이에요. 전부 뭐야? 다 내 몸이에요. 내 몸이라고요. 그래서 보고 듣고 웃고 화내고 걸어가고 산화대지가 나트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햇빛이 쨍쨍 나트고 하는 것이 다 무정설법이에요. 설법을 들을 줄 안다. 들을 줄 안다. 그렇죠? 비가 오면은 양철 지붕에 떨어지면 양철 지붕 소리하고 비 소리 나면 그 소리가 다르고, 돌에 떨어지면 돌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고, 내 피부에 떨어지면 피부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 달라. 전부. 그렇죠? 양철에 비가 떨어지든 나뭇가지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 똑같은 거 되겠어요? 안 되죠.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장엄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안다. 팔만장경을 다 외워 읽는다 손 치더라도 그 문자와 그 엉구에만 매달렸다가는 무정설법의 냄새는 꿈에도 못 맡는다. 이해되시죠? 참 대단한 글귀예요. 도인이 아니면 이런 글귀를 못 쓰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부 절대성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은 심행처가 멸하였으니 마음 위에 있지 않고, 법은 언어도가 끊겼으니 말귀 밑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은 심행처가 멸했다. 이 말은 마음 가는 곳이 멸했다는 거지요. 이게 또 그러니까 마음 위에 있지 않고, 법은 언어가 말마디가 끊겼다는 거죠. 말마디가 끊겼으니 말로서 짓거릴 수가 없다라는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의치를 모르고 깜냥대로 혓바닥을 놀려보았던들 보고 듣고 깨치고 알의 풀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어찌 오는 기플로입니다. 오묘를 극한 이량을 짐작하겠는가. 그러니까 맨 말마디 하고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탐진치 그 마음에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 위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오하고 오묘하고 극한 일양을 짐작이나 하겠는가. 부르나 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설법 제1인자로 인정을 받는 선지식으로서 성문과 영각의 류가 아니라고 단정을 내리고 싶다. 그런데 뜻밖에도 천하의 선지식이신 유마힐 거사에게 걸려들었으니 참으로 모를 일이다. 아마 뒤의 중생을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시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하겠으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상한 느낌만은 가시지가 않는다.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우리 요거 끝내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냥 그 밑에는 쭉 읽으면 돼서요. 5분만 좀 쉬었다가 합시다.